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출의 영향으로 1.35% 하락했습니다. 오늘 3087.55포인트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 대형주들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애플카 관련 소식으로 현대차 그룹주만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된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 동반 하락세로 마감 지으면서 0.63% 내린 964.58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도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난주와 같은 좀 큰 하락세를 나타낼 것인지 좀 우려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또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매주 하루만 출연하시죠. 목요일만 출연하는 만큼 이제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노란톡방 지금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좀 방법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 폰을 여시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그림 보이시죠?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톡방을 꼭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 매주 이렇게 노란톡을 통해서 평일에 도움드리고 있지만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무료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물 옵션에 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개념부터 매매 기법까지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 다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 주소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이 다 어렵다 하시면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전 10시에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까지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장자방입니다. 요새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뭐 계속 올라갈 것 같다가 3일 정도 반등하다가 갑자기 오늘 급락을 하네요. 신기한 게 제가 방송국에 오는 날 하루 이틀 전후에는 꼭 하락을 하는데 하락의 남자인가요? 왜 자꾸 하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물옵션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실전에 관한 이야기들 주린이들 입장에서 선물이 무엇이고 선물의 매수와 매도, 상승일 때 수익과 하락일 때 수익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니까 들어오시는 방법들을 잘 모르셔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앵콜 강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언제 하냐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할 건데 9시부터 방문 열어놓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지금 단톡방, 지금 노란 톡방이 있잖아요. 톡방에다 카메라 이렇게 켜셔가지고 QR코드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 링크가 떠요. 링크만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단톡방에 꼭 좀 들어오세요. 오늘 방송 들으시기 전에 먼저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선물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예, 1번은 뭐냐면 오늘 강의하는 자료가 여러분 아마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런 강의 못 보셨을 만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그동안은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날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단톡방에 드렸었는데 오늘 또 우리 이 선물 옵션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방송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이 스스로 다운받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복습할 수 있게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날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선물 옵션, 파생상품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강의로는 안내하고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간단한 소개만 할 수 있고 간단한 기법밖에 제한된 시간은 저한테 50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7, 8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 강의 시간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로 오시라고. 그러면 이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톡방 안에서 어떻게 온라인 강의 듣는 사이트로 들어오는 링크도 걸려 있고 하는 순서들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제가 제껴버리고 이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셔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지 방송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장을 보는 방법 간단하게만 제가 안내를 할게요. 자,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대신에 제가 중간에 퀴즈를 한 두세 번 낼 건데요.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일단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내는 퀴즈에 대해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선물을 좀 드려볼까 싶어요. 커피를 드릴 수도 있고 치킨을 드릴 수도 있고 피자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꼭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하나 걸면 열심히 합니다. 그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 내가 방향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매매할 때 내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위냐 아래냐가 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차트를 해석하는 논리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는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디가 기준이냐,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을 중심으로 위에서 논다면 상방 영역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아래에서 놀게 되면 하방 영역을 대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의 매수와 매도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내가 세운 기준점에서부터 올라가면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기준점에서 내려가서 수익이 나는 것을 우리는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 매수와 매도일 때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 한 틱, 보통 1포인트에 20틱이거든요. 호가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칸, 그걸 25만 원이에요. 한 칸당 12,500원씩이니까. 근데 하루에 보통 움직임 폭이 요즘에는 4포인트에서 10포인트, 12포인트를 넘나들어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으로 1포인트에 25만 원인데 6포인트면은 얼마죠? 150만 원? 10포인트면은 한 250만 원 가량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2월 3일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 날짜인데요. 여기 한 가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노란 톡방 여러분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장중에 제가 이렇게 시황을 적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하단이 427.50이었고 하단이 19.15였어요. 이걸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매일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숙달돼서 이걸 15년째 하다 보니까 대략 지수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어디까지라고 하는 소위 마디라고 하는 파동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맞는 날들이 좀 일주일에 5일 거래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한 3일 정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맞아요. 근데 이틀 정도는 장이 흔들면서 방향이 없을 때는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잘 맞는 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좀 오차가 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매매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제가 3일 날 오전 8시 42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자료 노란톡방에 올릴 거니까 거짓 없어요.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의 기준점은 419.20에서 420입니다. 그래서 지지시의 상방으로 대응하고 1차 25.8, 2차 28 부근까지 열고 대응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면 428 부근을 넘지 못하는 반등 이후에 되밀림이 반복될 것이고 자, 오늘 목요일장 어때요? 어저께 그저께 이틀 27.40, 27.55 찍고 밀려서 오늘 어디까지 갔습니까? 414, 15라인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이 맞죠? 대세 상승으로 살아나려면 28을 넘어야 할 것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오전에 8시 42분에 제가 쓴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10시 03분에 뭐라고 썼냐면 27, 28자리가 벽처럼 느껴지네요.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상방은 여기서 청산, 27부터 청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박스권 저항이 되는 부분이 계속 저항되고 밀리고 있으니까 몸살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주식이 지수가 밀리는데 버티는 주식, 장사 있는 주식 몇 개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아주 센 종목은. 그러나
지수가 밀릴 때 종목을 조심하고 내가 현금화 시켜야 되고 무리한 추격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선물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수 모르고 매매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드린 범위값에서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5시 26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항권이 27, 28이라고 그랬는데 고점은 27.40이었고요. 지지점은 제가 19.2에서 20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저가가 얼마냐면 19.15예요. 딱 한 틱 틀렸네요. 그죠? 예, 한 틱 틀렸습니다. 상단 어땠죠? 여기 27.40이었는데 27, 28 저항이요. 거의 맞췄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현 시장이 하락 중 반등인지 상승 전환인지는 28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여기서 아직은 우상향 흐름이다. 그러나 범위값을 가지고 우리 대응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매매자는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단톡방 보신 적이 있어요? 지수 흐름에 대해서 아침에 장 출발 전에 9시 이전에 8시 한 3, 40분 정도에 올려드리고 장이 움직일 때마다 변화가 있으면 하락을 조심하셔라. 상방을 어디까지 보셔라. 이쯤에서 청산하시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써드리는 단톡방 보신 적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뭐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파트에 걸려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수가 저는 제가 지금 이제 5주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나와서. 근데 제가 첫 주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월 말 2월 초에 아마 여러분 돌려보기로 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아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지수가 훨씬 높았죠. 그렇죠? 한참 뭐 4천 간다, 5천 간다 얘기들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2월 한 달간은 조정 영역의 가능성이 높고요. 이 말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나중에 검증을 해보십시오.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 정도면 조정이 끝나고 상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분명히 5주 전에도 4주 전에도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말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이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격이 세게 갈 가능성은 미국장이 폭락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악재들이 꽤 많아요. 방송이라 제가 말씀을 좀 아끼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괜히 얘기했다가 저도 구설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사히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장은 기간 조정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3월부터 턴 어라운드 되면 5월달, 6월달, 7월달에 시장이 올해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만 한다면 주식 보유자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을 하신다면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선물 옵션 지수 매매를 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시간 동안 맛보기로 강의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진행하시는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귀찮다 하시면 QR코드 그냥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선물 옵션에 관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과 다르게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들어오시면요. 개념부터 매매 기법까지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전부 다 아낌없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만 출연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나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잠깐이나마 짚어봤는데요. 또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두 번째 파트부터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딱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퀴즈 나갈 거거든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설명하다가 지금 이제 5번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답변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1부, 2부 해서 두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케이?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좀 시원찮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답이 마음에 든다. 피자와 치킨 골라서 드십시오. 오케이?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하다가 불시에 질문 나갈 거니까 톡방 대기하고 계시다가 질문할 때 답을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치시는 분들께 제가 방송 마치고 바로 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우리가 선물옵션에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의 대응을 할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눌림 시에 지지가 부근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저항이 되던 자리를 돌파할 때 상승 에너지가 강하니까 돌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승장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톡방에 오늘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눌림 시 매수의 기회가 더 많을까요? 별로 눌림 안 오고 돌파되면서 날아가면서 돌파 매수할 기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눌림 매수, 돌파 매수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순서대로 제가 답을 한번 해볼게요. 상승장은 눌림 매수예요? 돌파 매수예요? 확률상 뭐가 더 많아요? 자,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시장이 막 올라가. 정말 센 장은 가는 놈은 눌림이 오더라 안 오더라? 잘 안 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눌림목에 살 기회가 많을까? 저항을 뚫으면서 돌파 매수가 더 많을까? 아우, 야, 대답 많이 오네 역시. 예, 공짜는 양잿물도 원샷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돌파 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저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당첨자는 이따 방송 끝나고 할게요. 생방송하다 그거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입니다. 지수를 제가 다 빼버렸어요. 마디칸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추세선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요 이평선을 지키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추세선을 한 번 깨고 반등합니다. 근데 이 고점을 넘지 못해요. 근데 보세요. 요 저점보다 요 저점이 낮아졌다는 게 혹시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세를 이야기할 때 상승 추세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건데요. 이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최소한 하락 추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락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빨리빨리 안 지워지네요. 예, 대충 지웠다 칩시다. 예. 자, 보시면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정말 상승을 유지할 거라면은 요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박스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온전한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예. 근데 얘가 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이 장대 음봉이 나온 자리에 고점이 이 가격이 얼마냐면 420.30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깨고 나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때 이 장대 음봉의 하프라인 절반이에요. 그날 진폭의 절반축을 넘느냐. 근데 보시면 요 하프 전체 장대 음봉의 절반축을 그 다음날 양봉이 장악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통상 어떠냐면 그 다음날까지 양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됐느냐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면 얘가 요 고점 420.30이라고 하는 요 고점을 넘어서느냐예요. 다음 날 종가상. 근데 보시면 종가는 이거보다 높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봉을 보시게 되면 장이 그러면 어떻게 저 장대 음봉의 음의 영역을 벗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 장악한 놈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눌림 시에 어딜 깨지 않아야 하는 거냐면 여기 420.30이라고 하는 요 장대 음봉의 요 대가리 맨 뒤에 고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27.50까지 갔단 말이에요. 27.5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얘가 어땠냐면 그저께 어제 그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려올 때 저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419.15예요. 그러면 얘가 420.30보다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완전히 상승 추세가 되지는 못했고 반등을 시도하는 기술적 반등인데 상승형 변동성 구간 안에 있다. 따라서 얘가 언제든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저가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저희 교육생 분들께는 이따봐요 패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왜 멍멍이들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전봇대 갖고 다리 들고 이렇게 쉬하잖아. 그죠? 그게 왜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 냄새 맡으면서 어떻게 돼? 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차트도 흔적을 남겨요. 여기다 다리 한쪽 들이고 쉬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가다가 언젠가 내려올 때는 나는 이 자리를 찍으러 오거나 붕괴될 거야 라고 이미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 근데 차트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차트가 후행이라고 얘기해. 무식한 소리예요.
본인이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트는 선행도 할 수 있고 후행도 할 수 있어요. 해석력을 갖추면.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얘가 올라올 때 이 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패턴상은 예, 이 패턴상을 만약에 바라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잠깐 지우고 볼게요. 여기 패턴상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이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는 거냐면 패턴상을 보면은 얘는 요 저점보다 저점이 살짝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고점만 넘어서면 저점이 얼마냐면 전전날은 지금 어저께는 요 날은 27.40이에요. 근데 전전날은 55였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오늘 얘를 한 틱이라도 넘어간다면 패턴은 완전히 상승 장악형으로 돌아선다예요. 근데 오늘 어땠냐면 쟤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빠진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예, 여러분 이런 차트의 논리가 지금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5주 설명하는 동안에 기술적 분석을 처음 설명했거든요.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이게 온라인 강의 들어오시면 제가 해드린다니까. 토요일 날 일단 한번 오셔보세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이날의 매매가 어떠하느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제 보세요. 보시면 이날 지수가 어땠냐면 장이 이만큼 빠졌다가 여기서 찍고 이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이만큼 빠지는데 가다가 빠졌다 하다가 장이 반등을 시도는 해요. 위에까지. 자, 우리가 지지가 저항가 옵션에서 매매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콜옵션과 풋옵션의 양쪽 가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께 예, 지지가 매수와 저항가 매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는 놈은 보세요. 가다가 이렇게 눌러서 눌림목을 주고 지지가 확인하고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 정말 센 놈이면은 얘가 여기가 기준인데 내려와서 눌림목을 줄까요? 살짝 깼잖아, 눌림목. 그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상승 에너지가 센 걸까요? 약한 걸까요?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지지가를 정확히 지켰으면 상관없는데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여기를 깬다는 얘기는 얘는 붕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상승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다음 볼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으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아쉽게 한 번만 출연하시는 만큼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많은 추가적인 도움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들어오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이 선물에 대한 개념부터 다 시작해서 매매 기법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워낙 수년간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하시면서 수익까지도 내실 수가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가 링크 주소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만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방법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국민톡 클릭하시고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우측에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장하셔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 이후에도 도움 받아보시면서 토요일까지도 오전 10시에 무료 강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기법까지 저희 알아봤는데요. 또 세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좀 전에는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하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퀴즈 나갈 거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좀 이따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9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지수가 17.85P가 폭락을 합니다. 17.85P. 여러분 상상 가세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진폭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10.6P 정도 빠졌고요. 브렉시트가 생겼다라고 야 유럽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때가 한 10포인트 조금 넘게 진폭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폭이 움직이면 뻑하면 8P에서 한 15P를 넘나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진폭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17.85P면요. 이게 보통 한 달 내내 움직여야 되는 추세 목표를 하루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미쳤습니다. 진폭이. 그러면 이때 저는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톡방에 이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간밤에 미국 선물이 급등하면서 하루 전 장대 은봉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갔으나 미국의 성장률이 최하라고 하는 기사 하나에 전부 빼버리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간에 410일까지 하락하다가 420일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중립으로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선물 기준은 415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17.5와 20까지 보고 20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종가상 안착이 돼야만 장이 확정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까지가 반등이고 장은 거꾸로 봐야 됩니다. 라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은 410에서 408 부근까지는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8시 47분에 제가 톡방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여기 보세요. 다음 주 월화의 기적 같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선물 400대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날 저가가 400.35였어요.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자, 여기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마이너스 주식을 청산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을 보고 기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3,000 깨졌네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죠? 일주일간 하락파가 나올 거를 내내 톡방에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줄이시라고. 현금 비중 50% 이상 확보하시라고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풋옵션 현물이 많으신 분은 인버스의 2배짜리 곱버스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 저점을 붕괴 408.65짜리가 붕괴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좀 하락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곱버스가 뭔가요? 물어보셔서 종목 코드도 제가 여기 알려드렸고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용융자 미수가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를 단톡방에 실시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자방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과거를 지켜보면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무너지고 그랬던 구간이 상당히 많았다.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대부분 시장 매매자의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 투자를 분석해 놓은 기업에 여러분이 한두 달 잡고 꾸준하게 매집하는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사는 매매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수가 회복되고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종목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라고 투자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아닌 투자자라면 인베스터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조언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하락장은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라고 본다면 자 설명드리고 퀴즈 드릴게요. 답부터 드리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노란 톡방에 오셔야만 선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들어오십시오. 자 보시면 지지되던 가격이 붕괴되면 얘는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지지가가 붕괴할 때에 뭐 한다? 추격해서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매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상승에 대해 설명할 때는 눌림 시에 매수하고 돌파 매수를 따라간다. 그런데 상승장은 눌림이 잘 안 오니까 눌림 매수하는 경우보다는 돌파 매수할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하락장은 어떨까요? 반등이 나와서 위에서 매도해서 이만큼 내려가는 만큼의 이득을 취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현물 하시는 분들은 반등 나오면 얼른 빠져나가고 떨어질 때 몸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반등력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죠. 그러면 주로 지지가가 붕괴될 때 매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톡방에다가 답은 다 드렸어요. 자, 이제 순발력입니다. 자, 지수가 빠질 때 반등을 이용해 저항해서 매도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지하던 지지가가 붕괴돼서 매도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자, 지지가 붕괴 매도냐?
반등 시 저항 매도냐?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오늘 제가 그분들 중에서 또 한 분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9일 날 지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걸 좀 여기 상세하게 써놨는데 보세요. 여기 저가가 얼마였냐면 408.65였어요. 근데 요날 금요일 날 저가가 얼마냐면 402.50이에요. 자, 그러면 저가가 낮아졌잖아요. 그죠? 저점이 낮아졌고 고점은 얘가 반등할 때 이 고점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꼭지보다는 살짝 높아요. 그럼 얘가 내려가더라도 아예 박살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지그재그형 N자형 등락을 하는 그런 하락 그리고 되반등, 하락, 되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장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격 조정의 폭락 차트라고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 형식인데 진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며칠 하락하면 며칠 반등하고 며칠 하락하면 며칠 반등하고 이 과정을 2월 내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아침에 420.20이에요. 아까 여러분 노란톡방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420짜리가 종가상 여기 위에 올라타줘야만 상승인데 여기가 깨져버리면 장은 빠진다. 중심축 그럼 어디죠? 415까지. 자, 여기까지 빠져요. 근데 반등해요. 그러면 얘가 올라올 때 어디 20을 넘겨야 되는데 얘는 17, 18 범위에서 못 올라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보다는 이 고점이 낮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내려올 때 재매수를 하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요 직전 저점 여기서 잡아서 무너지면 손절하고 그때부터 하방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가가 붕괴되면 매도한다라는 논리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옵션 가격으로 보면 아침에 콜옵션이 4.85라고 하는 가격이 저항인데 저항을 뚫어서 5.08 찍었지만 저항에서 밀리더라. 그러면 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에요. 이해하셨죠? 저항이 있겠지만 그러면 얘가 무너지면서 다음 밑에 자리가 지켜졌다면 시장은 살아있겠지만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단계까지 또다시 하락이에요.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지수가 그만큼 하락하면 이만큼 곧버스, 인버스 왕창 사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먹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반등 나올 때 털리면 어떡해? 자, 여러분 이거는 인베스터,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여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혹은 이 종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거기에 배팅하고 끝까지 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근데 저희 같은 트레이더, 장주 우리가 이쯤 깨지면 요만큼은 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저 위에까지는 잘 모르겠어. 저 밑에까지는 잘 모르겠어. 대부분의 매매자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먹는 것 저는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투자자가 될 거냐 트레이더가 될 거냐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승장은 어떨 것 같아요? 투자자가 훨씬 나아요. 좋은 종목 사서 저가에 내려올 때마다 사놓고 혹은 돌파될 때마다 사서 그냥 무식하게 버티는. 여러분 이번 상승장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주식을 모르는 아줌마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대요. 왜냐면 야 삼성전자 지비도 있어? 지비도 있어? 누구 있어? 있어 없어? 사 빨리. 그러면 4만 원, 4만 2, 3천 원 저점이었잖아요. 5만 원 올라갈 때 야 사. 올릴까? 6만 원 사. 올릴까? 7만 원. 그래 한번 사보자. 7만 원까지 산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어요. 8만 원대 산 사람도 그래도 9만 원이니까 만 원은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삼성전자 10만 원 간대. 10만 전자 간대. 그러면서 9만 원 이상에 산 사람들이 거의 다 물렸거든요. 지금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냐면 얘가 저항을 돌파될 때 자 이제 시세 출발이구나 인정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왜 아주머니들이 많이 버셨냐면 누가 사 그러면 아줌마들은 잘 믿어요. 남자들은 의심을 잘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주린이가 대형주 삼성전자 사, 현대차 사, LG전자 사, 뭐 기아차 사 이랬을 때 버신 분들이 멋모르고 돈을 버신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번 한 달 조정 구간에 지금 4주째거든요.
예, 앞으로 저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보통 조정을 하기 때문에 2월 말경에서 3월 초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정 구간 안에서는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 괴로울 건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미국장이 급락해서 글로벌 경제가 망가져서 도미노 현상으로 금융 패닉이 오지 않는 한은 저는 이번 조정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시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전 고점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지수로 보수적으로 보면 3,500포인트, 조금 공격적으로 보면 3,800포인트 정도까지는 3,500에서 800 사이까지는 여름 안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지수가 많이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어떤 종목들 싸게 사는 기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저희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퀴즈 맞춰주신 분들 한해서 2분 꼽아서 별다방 쿠폰과 그리고 치킨 아니면 피자 선택권 주어드리면서 선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답변 계속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 저희 노란톡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루만 출연하시는 만큼 저도 이런 꼼꼼하고 섬세한 강의 조금 더 주말에 편하게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무료로 들여보실 수가 있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물 옵션 개념부터 시작해서 매매 기법,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 담긴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하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그냥 들이만 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선물 그리고 강의 일석이조를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의까지 저희가 살펴봤죠. 마지막 강의가 남겨져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자, 지수가 올라도 내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조정장 4주간 지수가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주구장창 올라가던 섹터군, 종목군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께 아마 이번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담아가신다면 가장 대한민국 증시가 망하지 않으면 가장 강하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톡방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내내 강의밖에 안 했다가 저희 사장님한테 욕먹었어요. 또 강의만 하냐고. 예, 근데 저는 오늘은 좀 홍보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강의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어디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여러분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건데요.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희 단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톡방 안에서 제가 안내를 할 거예요. 근데 10시에 시작할 거라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오고 뭐하고 안내하고 가입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9시 이전에부터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안내해드리면 그 절차대로 하나하나 좀 들어오세요. 핸드폰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좀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이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좀 큰 화면으로 여러분 강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 많이 하고 하는 강의니까 강의 들으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톡방 안에 들어와서 강의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고 내가 바빠서 못 듣고 오전에 10시에서 딱 90분 안에 끝낼게요. 아시겠죠? 점심 식사하기 전에 11시 반까지 딱 끝내드릴 테니까 1시간 반만 빡세게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이 돈 버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 준비했지만 짧게만 언급하고 못한 것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 이 주식 이야기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다 공개 안 하려고요. 톡방 들어오세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 때 더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밀당도 할 줄 모르는데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꼭 오세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주도주 섹터를 하는데 초보자라면 1등의 대형주에서 놀아야 되고 중수는 1, 2, 3등 매매를 순차적으로 풍차 돌리기 매매하셔야 돼요. 근데 고수는 주도 섹터 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부품 소재주를 가지고 대박을 노려요. 여러분은 초보, 중수, 고수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이 고수라고 생각해요. 예, 돈을 잃지 않고 버는 사람. 그러면 돈 벌고 있는 분은 고수고요. 돈을 잃고 있는 사람은 10년 차, 20년 차 다 하수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대박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차트에 보시면 타이거, KRX, 빅, K, 뉴딜이라고 하는 ETF 상품이 있어요. 이게요. 이번 하락장에도 오늘도 안 빠졌어요.
오늘도 안 빠졌고 정말 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ETF 상품들을 볼 때 구성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종의 업황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명 그걸 좀 해드릴게요. 차트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얘는 구성 상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 SK이노베이션, 펄어비스,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더존비즈, 삼성바이오로직스 좋다는 건 다 돼 있어요. 자, 주도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LG화학이나 SDI는 뭐죠? 2차 전지 대표주예요. 2차 전지 대표주. 가장 단단하고 앞으로 2, 3년간 향후 성장성이 가장 좋은 업종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그 다음에 펄어비스나 얘는 뭐예요? 얘는 NC소프트 게임주죠. 그렇죠? 게임은 여러분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인 거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게임을 이제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놀이를 좋아하시니까 이게 많이 성장을 많이 해가요. 그 다음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좋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왜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으로 얘네들이 하나는 검색 엔진으로서 근데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 엔진으로만 아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얘 쇼핑 사업이에요. 이해되세요? 네이버 쇼핑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검색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주문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11번가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다 그런 쿠팡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는 여러분 검색창의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는 거의 쇼핑 회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온라인 언택트 쇼핑 회사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성장성이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거기에 블로그에 얘가 좀 스토어팜에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이 달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카카오는 여러분 지금 우리 톡방이 이거잖아요. 그죠? 카카오.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뱅크도 있고 여기에 되게 유료 사업들도 많고 우리가 늘 시장에서 늘 생활에 접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주식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식 전문가 같네. 전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식을 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지수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얘는 고점을 찍던 1월 초 요때부터 시작해서 눌림 조정을 들어올 때 이렇게 마디가를 정확히 지키는 굉장히 정직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어떠냐면 얘는 요 고점을 처음에 못 넘었죠. 요 고점보다. 그죠? 그러다가 고점을 어떻게 됩니까? 돌파하네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최근 3일간 지수가 어땠습니까? 조정받았죠. 오늘 지수 많이 빠졌죠. 근데 얘 얼마예요? 0.44%밖에 마이너스 안 됐어. 지수 오늘 지금 얼마 빠졌냐면 대형주 지수가 1.97% 마이너스 될 때 마이너스 얘 0.43이에요. 그러면 가격 방어력 무지하게 좋은 거 아시겠어요? 종목을 왜 고르십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 2차 전지, 게임 그리고 요 주도 섹터라고 하는 4개 섹터만 전적으로 모아놓은 거고요. 그중에 시총 상위에서 제일 덩어리 크고 제일 안정적인 종목만 3개씩 해서 12종목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름은 뭐 뉴딜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만 빅테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성이 좋고 가장 성장주라고 하죠. 그 종목 중에 대표주자 제일 단단한 기업들만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매주 ETF 상품들을 종목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2차 전지를 해드렸고 자동차를 했고 반도체를 했고 지난주에 여행 레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뉴딜. 이게 끝판왕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몰아놓은 가장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조정시마다 얘를 모아간다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저가 11월 25일 날 1,795원인데 오늘 지금 가격을 보시면 13,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등락 과정을 다 겪고도 대형주 차트 보세요. 얘처럼 지금 고점 돌파해 있는 놈 몇 명이나 있는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지수가 빠질 때 조정이 별로 없는 것 그리고 올라갈 때 탄력이 제일 좋은 거 걔가 제일 좋은 차트라 그랬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3, 4분 정도만 이 구성 종목들 간단하게만 브리핑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건 언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노란톡방에 어디서?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1번 타자 SK이노베이션. 우리 최태원 회장님 대단하신 배짱으로 배팅하신 걸로 갑니다. 자, 보세요. SK이노베이션은요. 등락 과정을 거칠 때는 한없이 가요. 그러다 한번 점프 시원하게 해주고 눌림에서 조정가에서 움직이면 얘는 아주 이쁘게 가요. 거의 아까 요 빅테크 ETF랑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자, 펄어비스 게임주거든요.
게임주는 어떠냐면 이렇게 등락을 많이 하는데 계속 매집해서 버티는 구간들이 있는데 저점들을 깨지 않으면서 버텨줘요. 그러다가 이 매집 구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매집하고 한 번씩 튈 때 강하게 점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오늘 하락하는 장에 얘만 4.48% 올랐어요. 그러면 이 ETF가 왜 안 빠졌는지 이 ETF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오늘 큰 역할 공신을 한 게 이 종목인 거 아시겠죠? 다음이요. 자, 여러분 ETF 상품이 좋은 게 뭐냐면 삼성 SDI는 오늘 1.45% 하락을 해요. 근데 하락이라기보다는 그거 살짝 기간 조정의 눌림이거든요. 근데 얘가 빠질 때 뭐가 올라요? 얘가 올라요. 4.48%. 이해되실까요? 다음 볼까요? 자, LG화학 보세요. 얘도 바닥 찍고 이 밑에까지 보시면 제가 찍어놓은 90만 원 마디가 정확히 찍고 올라와요. 근데 얘는 아직 성장 탄력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죠. 그러면 탄력은 약하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인 거 아시겠어요? 자, 오늘 지수 1.97% 하락하는데 얘 얼마 올랐죠? 0.1%. 살짝은 올라주네요.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잖아요. 좋은 종목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음. 자, 셀트리온. 여러분 말 많아요. 저는 사실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왔다 빠져. 봐봐.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 빅테크가 구성 종목이 12개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치는 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 종목들 중에 망나니란 얘기예요. 지금. 예, 수익률을 깎아먹으니까 12종목 중에. 근데 얘가 깎아먹어도 단단한 놈들이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 풍차 돌리기처럼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NC소프트 보시면 오늘 4.58. 만약에 이것 따라갔으면 얘 종목도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성 종목들을 여러분 이런 종목을 왜 택할 때 ETF가 좋으냐면 이런 ETF가 정말 알짜배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12개 종목 중에 수많은 것 중에 만약에 펄어비스를 내가 선택했어. 그럼 오늘 4.8% 수익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재수없이 NC소프트를 선택했어. 오늘 나는 4.56% 손해가 나겠죠. 1억 집어넣으면 456만 원 손실인 거예요. 10억이면 4,500만 원 손실인 거고요. 이해하실까요? 예, 4.5%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1억이면 450, 10억 넣었어. 4,560만 원 오늘 손해봐요. 잠 안 와. 잠 안 오잖아. 근데 내가 12개 중에 찍기를 잘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 그죠? 가위바위보 10번 해가지고 10번 중에 5번 이길 자신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안 될걸? 왜? 이건 운빨이거든. 그죠? 우리가 대단지 앞뒤 뒤집어 그 중에 계속 연속해서 맞출 확률 몇 번 됩니까? 주식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단단한 종목들 내가 여러 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사실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12종목이. 그러니까 저는 성장성이 받쳐주고 오히려 얘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카카오 보시면 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아요. 근데 얘는 한 요쯤 내려와주면 참 좋을 것 같죠. 예, 저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얘가 슬슬 꺾이게 되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밑에까지 내려오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이버 여러분 내려오면은 좀 사두시면 한 2, 3년 잡고 가시면 얘는 좀 꽤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더존 비존 보시면 제 차트에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저가 매수신호 뜨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죠?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는 좀 상당 기간 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ETF 상품 하나를 구성하면서 12개의 주도주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주도주군 안에서 여러분이 종목을 고르고 차트를 알고 타이밍을 잡고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하시는 고수분이면 12종목 중에 나는 다음에 내려올 때 이 종목 사야 되겠구나 고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이라면 이런 ETF 상품 오늘 소개해드린 거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조정 나올 때 담아야 되겠다. 저게 진짜 짱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면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선물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매매 기법부터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 다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시간과 다르게 조금 더 꼼꼼한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돌아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